알아서 핵심만 쏙쏙 임플란트 받아보셨죠? 들어왔지만 꿈이 크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어떤 대화를 좀 나눠볼까요?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병원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치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많이 좀 회복이 되셨나요, 요즘에? 어느 기준에서 회복이 됐냐고 물으면 하도 예전 코로나 이전과 2년 정도 네, 제가 있었잖아요. 이전 회복은 아직 아. 안 되고 대부분이 다 안 되지 않았을까요? 이전만큼으로 돌아왔는지 뭐 이거 좀 얼추 돌아왔지만 꿈이 크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항상 그렇게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환자 유치라든지 환자 관리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더불어서 매출에 사실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환자 풀을 우리가 왜 병원에서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뭐 원장님들이나 진료실에서 진료를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잘 해야겠지만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어떤 뭐 환자들을 위해서 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좋은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또 좋은 관계 형성이 되고 그게 또 환자들이 계속 또 재내원할 수 있는 그런 또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에 저희가 이제 사실은 병원 이렇게 관리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 고객들과 조금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통 창구를 사실 마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고, 그렇게 한 것 중에 사실 장기간 오래 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그걸 되게 인상 깊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대기실에서 네. 꾸준히 고객들이 뭔가 대기하는 동안 할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걸 계속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뭐 이렇게 틀린 그림 맞추기, 찾기. 네, 틀린 그림 맞추 찾기. 그다음에 뭐 추억의 뽑기 막 이런 것도 하고, 네. 굉장히 이 병원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고객들에게 뭔가 재미로 대기하는 동안 재미와 그다음에 뭐 아주 작은 소정의 선물도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이벤트 같은 거를 꾸준히 진행했는데,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그거를 꾸준히 한 병원에서는 고객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었고 되게 좋았다라는 평가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런 뭐 뽑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설날이 되면은 뭐 윷놀이도 하기도 하고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그래서 상담실 같은 데 있잖아요, 저희가. 상담실 하나를 아예 그냥 뭐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세팅을 하고, 추석이 되면 추석 분위기로 세팅을 해서 그냥 아예 직원이 상주하면서 윷놀이를 같이 해줘? 네, 맞아요. 그리고 선물도 진짜요? 챙겨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그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요걸 딱 못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고객들과 만나는 접점이 많이 좀 사라지게 됐고, 지금까지도 아직 못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이벤트 데이를 좀 정기적으로 갖는 것도 환자분들이 정말 치과와 상관없는 어떤 내용이지만 그냥 그 순간 잠깐 즐기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쵸. 저희가 항상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좀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 드렸던 것도 저는 나름대로 좋았었던. 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결국에는 이게 환자랑 뭔가 치료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외적인 뭔가 친분을 쌓는 거나 맞아. 다른 거잖아요. 소통하는 거. 네. 약간 저는 그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건 그 영화관을 대여해가지고 고객 네, 초대하는 거. 네. 고객을 초청을 해서 맞아요. 같이 직원들이랑 같이 영화를 본 약간 그런 기억이 났나요? 근데 그게 이제 환자들도 이제 초청은 되지만 가족, 그 직원들의 가족도 같이 초청이 돼가지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맞아요. 네. 뭔가 우리가 같이 그냥 하나가 된 것 같고 아는 가족들이 된 것 같고 이제 그 환자들도 가족 단위로 이제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조금 그 색달랐던 의료진을 것 같아요. 그 병원 아닌 다른 외적 공간에서 네. 그냥 우리가 한 만나게 팀인 듯이 네. 만나게 되니까 좀 인상 깊었겠네요. 그죠, 그죠. 그럼 그때만 돼도 그냥 이게 우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딱 그 모임 하나로.
근데 이제 조금 큰 네트워크 치과나 대형 치과들에서도 이런 문화 행사를 꾸준히 하더라고요. 보면은 괜찮은 뭐, 것 같아요. 갤러리 같은 거를 빌려서 환자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아예 그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작은 무대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날은 어떤 정말 뭐 유명하진 않지만 가수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무슨 뭐 연주자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뭐 마술사를 초청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이제 그런 문화를 제공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되게 옛날에는 뭐 이런 네일, 뭐 커피 뭐 이런 식의 되게 치과 내에서 다양한 걸 제공하는 게 굉장히 한때 유행이었어요. 맞아. 네일도 유행이었어요. 네네네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아직도 그게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지지 없어졌어. 않았나 정말 싶어요. 약간 지금은 분위기가 기본에 충실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나요? 아니, 뭔가 막 뭐 부수적인 거 막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하자, 진료에 충실하자 이런 느낌들의 병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기본에 충실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긴 중요하고. 하겠죠. 근데 이제 뭔가 여력이 되고 그다음에 사실 근데 이런 이벤트를 하거나 했을 때 내부 직원들이 일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내부 직원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뭔가 함께 즐거워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맞아요. 예,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병원이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지금 꾸준히 현재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오피스가 근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그러니까 저희 병원을 뭐 광고비를 많이 들여서 뭐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다른 방면으로는 환자분들에게 이런 걸 신청을 받아요. 신청곡? 신청곡? 칫솔 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칫솔을 누구에게 내가 선물하고 싶냐. 근데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이걸 나누고 싶으면 저희가 같이 일하는 팀원이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의 칫솔을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명함을 받고, 왜냐면 그 회사 다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확인하고. 그래서 명함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추천을 해서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전부 다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큰 거 말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병원이 움직여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원 차원에서 그런 거 말고 1대1로 약간 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소소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내가 병원을 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1대1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거요. 제가 만약에 무슨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플러스 알파 예. 프로세스에는 없는데 너는 하나 요거 더 줄게 요거 그런 느낌 그런 아.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뭐 진료에 있어서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진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야 뭐 어느 과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재방문합니다. 그런데 치과에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알파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라면은 구강 관리에 좀 TBI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해드린다든지 환자 맞춤형으로 맞춤형 집에서 이제 중에. TBI라고 하면 이를 어떻게 닦는지 뭐 어떤 용품을 쓰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해드리고. 저는 아까 그 다시 가고 싶다라는 무조건 재방문한다라는 말이 사실 조금 꽂혔었는데 저를 좀 알아봐주면 그거에 되게 좀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건 뭐 병원은 아니었지만 제가 어떤 식당을 갔다가 너무 오래 기다려서 못 먹고 그냥 온 적이 있었어요. 1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먹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무 졸라서 뭐 며칠 만에 거길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얼마 전에 못 먹고 가셨었죠. 그때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죄송했어요 했는데 마음이 싹 녹은 거예요. 위로가 된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거기가 뭐 단골까지도 아니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 아이가 있어서 기억이 나요 뭐 이런 얘기는 하셨지만 뭔가 그렇게 알아봐 주니까 내 이름이나 이런 걸 아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런 거에
내가 여기 다시 와도 되겠네. 음. 기다리더라도 여기에서 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사실 또 조금 들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뭐 이름을 막 기억하고 막 아주 불러주고 이런 게 문제가 어, 아니라 그냥 이름은 모르더라도 어제 뭐 어. 하셨는데 뭐 괜찮으셨어요? 뭐 요 정도만 있어도 그래서 내 얼굴 그래도 좀 기억하네. 뭐 요 정도만 있어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이런 치과에 부분이, 그렇죠. 다시 재방문하고 싶지 않을까. 뭐 음.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는 미리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사실 치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진료 전에 미리 설명해 줘야 된다고 항상 그쵸, 이제 이야기를 사전 공지 하잖아요. 같은 거. 네네네네. 이게 정말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직원이 있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직원이 있어요. 치석 제거를 해요. 그러면은 치석 제거를 이렇게 한 두 개 치아를 딱 하더니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세기로 치석 제거를 할 건데 세기는 괜찮으세요? 라고 센스 있다. 너무 괜찮죠? 한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해주세요 하고 해주세요 이랬겠죠. 네, 하고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말 세세한 것 하나까지 이제 이게 물론 뭐 물 나옵니다, 뭐 바람 나옵니다, 이거는 맞아, 미리 맞아. 했었는데 사실 치석 제거에서까지 미리 이렇게 제가 이 세기로 할 건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 그렇게 배우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최근에. 근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배운 걸까요? 본인의 센스일까요? 본인의 배운 센스 것 같아요. 같지 않아, 내 생각에. 너무 감동하시네요. 아니 괜찮아.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하는데도 자 이 정도 드릴링입니다. 너무 괜찮잖아요. 아니 근데 임플란트 할 때도 울립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주는 원장님이 계시고 그렇지 그냥 않고 그냥 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이거 되게 울리잖아요. 임플란트 받아보셨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준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 한마디가 환자한테 네. 치료가 되는구나, 이미 치료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저도. 그리고 이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맞아, 좀 없어지는 그게 것 같아요. 중요하다. 더 살살 해주세요. 괜찮아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사지를 받으러 가도 요 정도 세기로 하는데 괜찮으세요? 라는 걸 항상 물어보고 예를 들어 미용실에 가도 뭐 온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치석 제거에도 이게 뭔가 반영이 되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사실은 이게 환자분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면 일단 내가 하는 행위가 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마음처럼 이런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센스도 있으시고 환자분을 생각하는 마음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하게 되면은 네. 결과는요? 예? 분석을 하신 거 아니에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네이버 예약은